그를 처음 본 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던 초가을 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와의 만남이 제 삶의 기억 속에 평생 남게 될 것이란 걸요. 그날은 친구들과 볼링 약속이 있어서 평소보다 샵을 일찍 정리하고 볼링장으로 향하였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던 일상을 벗어나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라 반가웠고 뭔가 해방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볼링장 안은 핀이 쓰러지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활기찼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볼링을 치고 있는데 레인에 남자 한 팀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친구와 아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편을 짜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저는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게임이 진행되고 그가 스트라이크를 치자 일행들에게 손을 마주치는 포즈를 취했습니다. 저도 손을 내밀었는데 그는 제 손을 무시하고 옆에 있던 제 친구에게만 손을 마주쳤습니다. 순간 제 손에게 미안함이 느껴졌고 동시에 속으로 이놈 봐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재수 없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제 차례에 제가 스트라이크를 치고는 똑같이 그의 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는지 모르는지 볼링에만 열심이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우리는 근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맥주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31, 미혼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집은 서울이지만 직장 때문에 이 먼 곳까지 내려와 자취 중이라고 했습니다. 외모는 그냥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저보다 1살 많았고 제 처지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저는 21살에 결혼해서 이미 초등학생 자녀가 하나 있는 유부녀였으니까요. 저보다 10살 많은 남편과 혼전임신으로 결혼하게 되면서 처녀 시절이라는 걸 제대로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 시간은 어땠을까 궁금했고 갈망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만큼 숨이 막혀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찾은 건 헤어스킬을 배워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모진 역경을 견뎌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라고 하셨는데 샵이 어디예요? 저는 위치를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샵의 디자이너가 그만둬서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제가 가면 잘해주실 수 있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없다 이놈아. 아깐 손도 안 마주쳐주고 이 좁은 동네에서 얼마나 다녔길래 어떻게 나를 모르지? 참 별일이네. 또다시 재수 없다는 생각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오세요. 네, 다음번 머리 깎을 때 한번 가볼게요. 혹시 더블컷 아시죠? 저 그걸 자주 하는 편인데. 그가 하하 웃었습니다. 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머리하는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있나. 왜 저런데 해. 진짜 국민 밉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헤어질 시간이 되었고 저는 그 밉상과 가는 길이 같아서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선선한 바람이 가을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분위기가 서먹서먹하여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런 시골까지 내려와서 직장 생활 힘들지 않으세요? 여기가 첫 직장이에요. 돈 벌기가 쉽지 않네요.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안 해봐서 돈 버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가 또 하하 웃었습니다. 이제는 적응해서 힘들어도 견디고 있어요. 여자친구는 없으세요? 여자친구는 있는데 주말연애만 해서요. 그게 안 좋네요. 평일에도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싶은데. 그가 한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꼴에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말에 이런 밉상도 여자친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말 연애는커녕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아까 스트라이크 치실 때 제가 손을 내밀었는데 안 마주쳐 주셔서 제 손이 엄청 미안해하고 있어요. 진짜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하면서 그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고 제 손을 펼치더니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살포시 올려졌습니다. 제 몸은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현기증이 났고 심장이 쿵쿵 뛰어서 그가 들을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아, 이 사람 이런 매력이 있구나 하고 그의 옆모습을 쳐다봤습니다.
아까까지 그가 저에게 보였던 재수 없는 모습은 어느새 까맣게 잊혀졌습니다. 여기 온 지 몇 년 됐는데 오늘 처음 뵙고 그리고 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굉장한 미인이십니다. 그가 제 얼굴을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호호. 제가 한 미모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에이, 아니에요 하거나 감사합니다 해야죠. 겸손하시단 말 못 들으시죠? 그가 혼자 하하 웃었습니다. 그때 잊고 있었던 재수 없음이 슬며시 올라왔고 동시에 집 앞에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인사를 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회식이 있었는지 술 냄새를 풍기며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친정집에 맡겨놓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각방을 쓴 지도 1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화장을 지우는데 괜히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가로등 불 아래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웃는 일이 저한테도 일어나는구나 싶었습니다. 20살에 연애를 하면, 아닌 나이에 상관없이 연애를 하면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어린 나이에 결혼, 육아, 가정의 생계, 그런 것밖에 없었던 저에게 활기를 북돋아준 하루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오늘 그와 함께했던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같은 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샵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이었어요. 그와 집 앞에서 헤어진 후 2달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손님들로 분주했고 저는 가위를 들고 머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샵 문이 열렸어요. 그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의 모습에 제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는 살이 많이 빠진 듯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오늘따라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기 의자에 앉아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의 차례 이후로는 예약이 없었습니다. 저는 밖에 있는 라이트를 끄고 섹션 의자에 앉은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더블컷으로 해주세요. 그와 제 입가에 동시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더블컷이라는 말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저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자와 헤어져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심정을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아, 그러셨군요. 어쩐지 살이 좀 빠진 것 같고 얼굴도 수척해 보여요. 너무 힘들어서 밥을 못 먹었네요. 8kg는 빠진 것 같아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8kg나 빠지나. 머리를 다 자르고 난 후 그가 물었습니다. 혹시 저녁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하실래요?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요. 속으로 시장 앞에서는 장사 없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아직 식사 전이에요. 마무리할 테니까 한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서둘러 정리를 마치고 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한정식집이었어요. 가정집을 개조해서 한 팀당 방 하나씩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와 저 단둘만이 처음으로 밀폐된 공간에 있게 되었어요. 음악도 없이 너무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단둘만의 공식적인 첫 식사 자리였어요. 우리는 최대한 격식을 지켜가며 앉아 있었습니다. 괜히 말하다가 밥풀이라도 튀면 분위기가 더 이상해질까봐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밥 먹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밥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지금도 기억나지 않아요. 한마디로 서로 내숭을 피우다가 밥을 먹은 거라 속만 더부룩하고 빨리 그 방에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도 답답했는지 어느 정도 먹고는 나가자고 했어요. 방에서 나오니 속이 세상 편했습니다. 밥을 먹어서 그런지 이제 살 것 같네. 그런데 분위기가 숨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여기 안 오는 걸로 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밥도 먹었고 속도 답답하니까 드라이브 갈까요? 좋아요.
저도 오랜만에 드라이브를 가는 거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캄캄한 해안 도로에는 차가 다니지 않았어요. 달이 해안가를 환하게 비추고 있어서 경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는 차를 주차했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살아온 환경은 달랐지만 그와의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유머 감각도 뛰어났고 서로 대화의 코드도 잘 맞았습니다. 너무 많이 웃어서 턱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어요. 그와 함께 있으니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차가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으면 하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데요? 말해보세요.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봐요. 말해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혹시 그쪽 방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남자 혼자 사는 집을 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요. 헤어진 여자친구 때문에 정리를 안 해서 방이 너무 지저분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보시는 걸로 하죠. 우리는 함께 웃어 넘겼습니다. 차가 제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설렘이 무엇인지,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제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좋은 꿈 꾸시고 다음에 또 봬요. 샵 근처 지나갈 때 한번 들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가는 모습을 본 후 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오늘 좀 늦네하며 텔레비전을 보면서 얘기를 했고 지인과 식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설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잘못된 걸까요? 저는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그와 함께했던 하루가 계속 떠올랐고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해안 도로의 달빛, 그의 얼굴, 차 안의 조용한 공기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설렘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월 14일, 그 잊지 못할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는